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기업 분석을 위한 기본 방법 및 전략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영대 강사입니다. 기업 분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은 홈페이지도 잘 되어 있고 또 보도자료 같은 것도 검색하면 잘 나오기 때문에 쉽게 분석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해당 기업의 정보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을 분석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룰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업 분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기업을 분석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고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업 분석을 왜 하는지, 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가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지 않냐. 그리고 면접에 가서도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봐라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냐. 그래서 기업 분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기업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업 분석은 단순히 이렇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만 활용된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면 해당 기업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나한테 맞는 기업인지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내가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근무했던 이력들이 나중에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취업을 하기 위한 기업 분석이 아니라 본인의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기업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기업을 분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 직원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기 아름답게 날아가는 건 뭐죠? 라고 물어봤더니 상사분이 회사에 바친 자네 청춘이라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이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기업 분석은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당 기업을 분석해보고 나한테 맞는 기업인지 또 내가 거기에서 맡게 될 잡 포지션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 보냐? 자, 보통 기업을 분석할 때 경영 환경을 함께 이렇게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연혁이나 성장 과정을 통해서는 이 기업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업에서도 구직자들에게 성장 과정을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업을 선택할 때 그 기업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혁이나 성장 과정을 확인해 보고 해당 기업이 걸어왔던 길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든다면 이 회사에 내 시간을 좀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회사의 이미지도 봐야 되겠죠. 그 회사가 현재 시장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그 회사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제품, 주력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력으로 만드는 제품과 주력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일치하는지 자,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회사의 비전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 회사의 미션이나 비전을 보고 그 회사의 방향성이 내가 지향하는 바와 같은지도 봐야 될 것이고요. 또 그 회사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 시장 인지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만약에 제조업 기반 또는 뭐 기술 기반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기술 경쟁력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 구조를 확인해 봤을 때,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와 비슷하다. 나는 여기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커리어를 한번 쌓아보고 싶다라는 판단을 내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살펴보는 것이 기업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다양한 방면을 살펴보고요. 나에게 매칭시켜 보는 거죠. 나한테 이 기업이 맞다, 안 맞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사람인, 잡코리아, 워크넷 자 이런 데 들어가서 채용 공고를 찾아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해당 기업의 정보들을 찾아본다거나 또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 식으로 기업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분석을 할 때는 가장 먼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행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업에 있는 기업에 내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채용 공고를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안 나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좋았다 안 좋았다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행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외 여행객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비행기가 또 잘 뜨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업은 전반적으로 코로나의 위협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이 이런 상황이니까 산업이 이런 상황이니까 해당 기업도 계속해서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산업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도대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냐? 자,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 들어가서 땡땡 산업 동향, 땡땡 산업 트렌드 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관광 산업 동향, 관광 산업 트렌드 또는 반도체 산업 동향, 반도체 산업 트렌드, 뭐 자동차 산업 동향 뭐 이런 식으로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동향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업의 동향에 따라서 기업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그에 따라서 내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21년 산업 전망을 서칭했을 때 나오는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쨍쨍하죠. 자, 그러니까 반도체는 산업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굴지 기업이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데요. 자,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고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되면은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 업체들이 덩달아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속해 있는 부품업체, 장비업체, 소재업체들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동향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때 그 기업이 어떤 산업군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업의 전망이 향후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꼭 한번 찾아보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분석을 해 볼 텐데요. 기업 분석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제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바로 산업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의 전망에 따라서 기업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꼭 이 산업 전망에 대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기업을 서칭할 때 보통 채용 공고를 먼저 찾아보죠. 그 채용 공고에 어떤 기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 봤는데 홈페이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뭐 제대로 업데이트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업 정보를 찾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캐치라는 사이트입니다. 캐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들의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해당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지, 또 해당 기업의 현직자 리뷰라든지, 해당 기업의 채용 공고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캐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창원에 있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부품 소재 기업인데 해성 DS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채용 공고, 그리고 기업의 대략적인 정보들, 재무 정보, 현직자 리뷰가 검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가서 서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가 바로 크레딧잡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내가 채용 공고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연봉 정보가 나와 있는데 연봉 정보가 회사 내규에 따름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못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회사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시려면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크레딧잡에 들어가서 해성 DS를 검색해 봤더니 예상 평균 연봉이 6,8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신입사원 연봉은 아니고요. 전 직원의 평균을 연봉 평균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 직급별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대략적인 연봉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가 네이버 증권에 가면 네이버 금융 그리고 그 안에 증권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증권 정보를 찾아보시면 기업 정보를 좀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상장된 기업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성 DS라는 기업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종목 분석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 기업의 일반적인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해당 기업의 주요 제품이라든지 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또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상장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전자공시를 확인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전자공시도 여기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도자료 같은 걸 찾아보잖아요. 그죠? 근데 네이버가 또 이런 걸 잘 해뒀어요. 해성 DS라고 들어가 보시면 뉴스 공시를 클릭해 보시면 해성 DS와 관련된 뉴스, 해성 DS와 관련된 공시들이 전부 다 서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네이버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네이버 증권에서는 그 상장된 기업들만 보실 수가 있고요. 상장이 안 된 기업은 앞서 우리가 봤던 캐치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거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환경 컨센서스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환경 컨센서스는 보통 증권사에서 기업들을 분석하는 리포트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이런 리포트들을 한 곳에 모아둔 사이트가 바로 환경 컨센서스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해성 DS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뭐 6개월에서 1년치 자료들을 서칭해 봤더니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주요 매출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되어져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 카테고리를 보시면 산업이라는 카테고리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산업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관심 있는 산업에 대해서 리포트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 산업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기계 산업이라고 검색하면 기계 산업 동향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철강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건설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서칭해 보시면 관련된 산업 리포트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월드 클래스 300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보통 산자부라고 하죠. 거기에서 월드 클래스 300 기업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월드 클래스 300이라는 거는 월드가 붙었죠. 그렇죠?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요. 글로벌에서 통할 만한 기업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선정된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시면 선정 기업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렇죠. 나라에서 인정하는 괜찮은 중소기업, 괜찮은 중견기업이다라는 거죠.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글로벌적으로도 괜찮다, 시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업들이니까요. 이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은 괜찮은 기업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정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해당 기업의 정보들도 서칭해 보시면서 결정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 홈페이지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경상남도청에서도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21년 고용우수 기업이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던 기업들을 리스트업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고 정보들을 서칭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을 서칭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들을 서칭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도대체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라는 걸 판단해야 될 텐데요. 자, 지금부터는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재무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숫자가 나오자마자 에이씨 무슨 숫자야 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동영상을 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 끄지 마세요. 자, 제가 좋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재무제표, 오른쪽에 보이는 재무제표가 서로 다른 회사인데요. 왼쪽에 있는 회사는 해성-DS라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재무제표는 또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유니크라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괜찮다, 괜찮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는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바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의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 해성-DS를 보도록 하죠. 해성-DS는 매출액이 3,600억에서 3,800억. 코로나가 있었는데 4,500억으로 또 늘었네요. 또 그리고 올해는 6,400억까지 완전 급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좋기 때문에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반면에 유니크라는 회사를 보시죠. 유니크라는 회사는 매출액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매출액이 유지되고 있죠. 그 말은 즉슨 계속해서 고정 공급처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액 성장성만 봐서는 해성-DS가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매출액에서 인건비와 원재료비, 마케팅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게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괜찮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보통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이 된다면 굉장히 성장성이 뛰어난 회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가격 결정력이 있거나 기술 경쟁력이 있거나 시장 지배력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판단해 보시면 돼요.
해성 DS를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최소 한 7%에서 9%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는 13%까지 두 자릿수 이상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넘었다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가격 결정력이나 시장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유니크라는 회사를 보도록 하죠. 유니크라는 회사는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적자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1.4% 정도 나온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거의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봐서 딱 판단했을 때 어디가 더 이 성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바로 해성 DS라는 기업이 훨씬 더 성장성이 뛰어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채용 공고만 봐서는 해성 DS가 좋다 안 좋다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무적인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장된 기업들은 이렇게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비상장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캐치라는 사이트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캐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무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장성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두 기업을 찾아봤어요. 크레딧잡에 들어가서 연봉 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해성 DS는 고졸이 3,400 그리고 대학원졸이 4,200 자,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유니크라는 회사는 고졸이 3,000 그리고 대학원졸이 3,600으로 테이블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봉 테이블만 보더라도 한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차이가 나죠. 한 10%에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로 연봉 차이가 나는 거는 앞서 우리가 봤던 성장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재고 관리를 하더라도 해성 DS에서 재고 관리를 하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똑같은 사무직을 하더라도 해성 DS에서 하면은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의 성장성, 기업의 성장성에 따라서 연봉도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봤던 이런 여러 가지 기업 분석 방법들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기업이 있다면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블라인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블라인드라는 사이트는 현직자들의 리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기업 리뷰라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현직자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뒀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뭐 이게 뭐 주관적인 어떤 이 평이기 때문에 뭐 100% 맹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분위기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평점이 3.8점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뭐 대부분 기업들이 1점대, 2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3.8점이면 5점 만점에 거의 뭐 엄청난 점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블라인드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정보들을 서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왜 기업을 분석한다고 했죠? 그렇죠. 단순히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쓰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분석을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뭐 캐치라든지 또는 크레딧잡, 또 네이버 증권, 한경 컨센서스, 뭐 월드클래스 300, 또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기업들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배워두시면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괜찮지 않을 것 같아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산업의 전망도 꼭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다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기업 분석은 내 커리어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취업을 위한 기업 분석을 하시지 말고요.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할 텐데, 그리고 내가 가서 어떤 잡 포지션을 맡을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일했던 이력들, 일했던 경력들이 나중에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중소기업이다, 중견기업이다, 대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별로 안 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매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해볼 만한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력을 쌓게 되면 나중에 동일한 업종 내에서, 동일한 산업 내에서 커리어를 계속 관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은 내 커리어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시간에 배웠던 것들 꼭 한번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선택,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정 내리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